3점짜리 개념 익히기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설명은 이제 끝났고 3점짜리 개념 익히기 문제 풀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더 하고 4점짜리 문제를 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56번. P라는 문장을 봅시다. X가 K보다 크거나 같고, 그냥 N드라고 쓸게요. 이거 2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대. 아이고, 참 처음부터 지랄이네, 이거. 큰일 났네. 설명하고 해야겠다, 이거. X-3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 빼기 4의 제곱이 1보다 작대요. P가 Q2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하래. K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K의 범위를 구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걸 구하라는 얘기니까. 명제라는 단원의 특징은 단원의 이론은 되게 간단해요. 근데 문제가 나오면 항상 다른 단원에 있는 게 막 섞여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야. 먼저 우리가 P란 것부터 하자.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P라는 게 있고 Q라는 게 있어요. 갈충, 오필 그러지 않았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P가 주어잖아. 오필이니까 이게 성립할 거라고. 그 진리집합 입장에서 보면 라지 P가 있고요. 라지 Q가 있으면 방패를 막으셔야지. 막자 그랬잖아요. 이런 걸 만족하고 있나 봐. 그러니까 P라는 진리집합이 Q라는 진리집합을 항상 포함해야 되는 상황인가 봐요. 여기까지 됐죠? 지금 너희들 때부터요.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것이 빠져 있어요. 그거는 수능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신에는 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잠깐 해볼게. 얘는 지금 원인 것 같지 않니? 그치?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이것부터 설명하지 말까요? 그래, 그냥 다 설명할게. 부등식의 영역. 이론이 좀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식이에요. 부등식의 영역을 활용하지 않고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충분히 많이 있어요. 근데 거꾸로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걸 이용해서 풀게 되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약간 달라질 수 있고 좀 쉽게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설명할게. 이해됐죠? 부등식의 영역은 시작이 필기하셔야 될 거예요. 실수의 정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실수란 양수, 영, 음수, 얘를 실수라고 불러요. 어떤 직선이 있대요. 곡선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직선이 f의 x, y는 0이라는 음함수꼴로 쓰여져 있대요. 식은 빵 형태로 쓰여진 게 음함수였잖니? 음함수꼴로 쓰여져 있대. 그러면 요 직선 또는 요 그래프, 이 그래프에 있는 모든 점을 이 식에다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그러면 식에다 대입하면 얘는 0이라는 소리잖아요. 이해됐죠? 요게 이 그래프 위에 있는 A, B라는 점을 하나 생각하고 그래프 아래에 있는 C, D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근데 우리가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은 좌표평면상에 지금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좌표평면상에 찍히는 모든 점들은 실수죠. 실수의 성질 그대로 따라가야겠지. 그러면 이 그래프에 있는 점들을 요 식에다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이 그래프의 위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요 식에 집어넣으면 만약에 양수라고 뻥을 쳐봐. 만약에. 너는 뭐겠어요? 음수겠지. 왜? 실수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f의 a, b 요 식에다가 a, b를 딱 집어넣어 봤더니 양수가 나오더래. 만약에 양수가 나오게 되면 f의 c, d는 음수가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실수의 세계는 양수형 음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때려넣으면 0이라며. 그럼 너 집어넣으면 양수, 너 집어넣으면 음수, 혹은 너 집어넣으면 음수, 너 집어넣으면 양수 이랬을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할 거고, 혹은 f의 a, b가 음수였대요. f의 c, d가 양수 이랬겠죠. 부호가 달랐겠죠. 오케이. 따라해봐. 부호가 다르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y는 2x가 있대. 우리 그 직선 그릴 수 있잖아. 2x를 이제 그려.
y는 2x라는 거는 이렇게 생겼겠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근데 궁금한 상황이 뭐냐면 이런 걸 해보겠다는 거야. y가 2x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y가 2x보다 크거나 같다는 요 직선 위에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물론 위에 있는 점도 약간 포함이 됩니다만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그러면 이 라인 위에 있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쪽 위쪽이거나 아래쪽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근데 왠지 느낌이 함수값이 이거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위쪽인 것 같지 않니? 실제 확인을 해보면 이 빨간색 직선은 전체의 평면을 지금 x축과 y축은 보조선이에요. 전체의 평면을 2등분하고 있단 말이야. 두 개로 나누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점을 대입해보자. 0,1 정도 한번 생각해보자. 0, 1을 대입하면 x대신 0 집어넣고요. y대 1을 집어넣었어요. 1은 0보다 이게 크지? 성립하지 않니? 그 뜻은 0, 1을 포함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영역들은 전부 다 된다는 얘기라고. 됐어요? 그럼 이 아래에 있는 것은? 안 되겠지? 실제 확인을 해보면 아래에 있는 거 대표주자인 1,0을 집어넣어 보세요. x 대신에 1을 집어넣고 y 대신 0을 집어넣었어. 0이 있고요. 2가 있으면 이게 성립되지 않잖아. 이렇게. 됐죠? 그래서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것은 얘처럼 특정한 함수값들의 모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 영역들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얘처럼 y가 10보다 크다 하면 위쪽, y가 10보다 작다 하면 아래쪽을 의미해요. 이런 거죠. 이쪽에 있는 것은요. y가 10보다 크다, 2x 이쪽 영역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 아래쪽에 있는 영역은 y가 10보다 작다, 2x 이 영역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론은 조금 납득이 되나요? 그런 것 같죠? 또 해요. 두 번째. y는 x제곱 할게요. x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거를 표시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잖니? 그럼 x제곱이라는 함수는 이런 함수야. 이렇게. 이런 함수인데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이 빨간색 그래프는 실수 전체의 집합, 즉 평면을 위 아니면 아래로 2등분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점들을 다 대입하면 얘는 항상 등호를 만족할 텐데 얘를 만족하라는 소리는 위쪽 아니면 아래쪽일 거란 말이야. 그걸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 왠지 느낌이 y가 1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위일 거가 다를 것 같아. 위야 위. 실제 확인하는 방법은 위쪽에 있는 거 대표주자인 아무 점이나 하나 집어넣어봐. 0,1을 때려 넣어봐. x 대신에 0 집어넣고 y 대신에 1 집어넣었어요. 1은 0보다 크다. 성립하지? 성립한다는 얘기는 0,1을 품고 있는 이 영역은 전부 다 만족이 됩니다. 라고 서술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위쪽에 있는 영역은 y는 x제곱보다는 크다. 아래쪽에 있는 영역은 y는 x제곱보다 작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양함수꼴로 쓰여져 있는 그래프에서 y가 10보다 크다 그러면 위쪽, y가 10보다 작다 그러면 아래쪽을 의미하는구나 정도는 기억하자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됐죠? 그렇게 됩니다. 세 번째. 니네 우리 연립부등식 같은 거 많이 푼다 그죠? 연립부등식 같은 거 많이 풀어요. 그 연립부등식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y가 x제곱 할게요. x제곱 이렇게 있고요. y가 x 더하기 1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딱 만나면 부등식의 영역이 개념이 없잖아. 연립방식 풀고 연립부등식 풀고 막 이 짓 해야 되거든요. 이 짓을 해야 되는데 구조를 가만히 보자. 너는요. y가 x제곱보단 작다는 거예요. 그러면 x제곱이라는 함수는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y가 여기에 있는 1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죠. 위야 아래야? 위지. 위쪽 영역을 나타내는구나. 그 다음에 y가 x 더하기 1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y는 x 더하기 1이라는 함수가 있겠죠. 교점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연립해보면 교점이 발생했겠죠. 얘는 y는 x 더하기 1이 있어요. 그런데 y는 10보다 작다 그랬잖니? 직선보다 위냐 아래냐? 아래지. 그러면 직선보다 아래는 아래쪽을 칠할 거 아니야. 근데 연립했다는 얘기는 동시에 만족하는 집합이니까 교집합이라는 소리고 그때의 교집합은 이 부분을 나타내고 있을 거라고. 괜찮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해석을 해서 저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또 보시고. 세 번째 했죠? 네 번째.
이번에는요. 내부랑 외부로 나누는 함수 같은 것들이 있어요. 많이 봤던 겁니다. 평면을 내부랑 외부로 나누는 함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함수 같은 것들이 있어요. 한번 써볼게. 첫 번째, 이거부터 하자.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 얘가 1이라는 함수를 봅시다. 이거 그림 떠오르죠? 마름모처럼 생겼죠? 대화 되는 거지? 얘가 양, 나눠서 풀다 보면 어쨌든 다 직선이란 말이에요. 직선인데 x절편 플러스 마이너스 1, y절편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여기가 1이 되고 이쪽이 1이 되고, 잘 들어요.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될 거래. 그러면 요렇게 마름모야. 마름모처럼 생겼을 거야. 그러면 이 마름모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평면을 내부와 외부로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랬대. 그러면 안쪽을 칠하거나 바깥쪽을 칠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그럴 거 아니겠니? 왠지 뭘 것 같아요? 안쪽일 것 같지 않아요? 안쪽의 대표 주자인 원점을 한번 집어넣어봐. 성립하는지. x 대신 0, y 대신 0 집어넣었죠? 그 0은 1보다 작은 게 분명하지? 그러니까 내부를 칠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하면 돼요. 된 거예요? 그래. 얘처럼 내부와 외부로 나눌 수 있는 함수를 딱 보잖아. 그럼 식이 숫자보다 작다 이러면 내부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식이 숫자보다 크다 하잖아. 얘는 외부를 나타내게 돼요. 얘도